자, 이번 시간 2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일부 보험에 있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해서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대했습니다. 1번, 손해액은 보험 가액보다 적다. 손해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2번, 보험 가액이 보상액보다 크다. 이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상액은 손해액보다 적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일부 손해가 발생해서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큰 경우가 아니고, 이때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은 경우,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이제 보험 가입이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되는 그와 같은 이제 보험이 일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 자체가 보험 가액보다 적은 그와 같은 경우가 일부 보험,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번이 여기에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문제, 일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으로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액 한도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보험과 관련된 상법 규정은 자,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 규정하고 다른 내용으로 해서 약정, 즉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틀린 설명이죠. 자, 그래서 28번에서는 1번, 이게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일부 보험의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부 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 등으로 해서 활용이 된다. 보험 가액 중에서 일부만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이제 절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 보험은 보험 가액 일부를 보험에 붙인 그와 같은 이제 보험이 일부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29번 문제. 29번 문제도 일부 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부 보험이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되는 그와 같은 이제 보험이 일부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 자체가 보험 가액에 미달되는 이와 같은 보험이 일부 보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보험은 보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의식적으로 약정한 경우도 있지만 계약 성립 후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의식적으로 이제 일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 사정 변동에 의해서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부 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하고 다른 약정, 즉 특약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번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의식적 일부 보험의 여부는 계약 체결 시에 보험 계약의 기준에서 판단한다. 자,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일부 보험에 해당되냐, 뭐 이거 가입했냐, 이거 이제 판단할 때는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을 기준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가로 안에 들어갈 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이때 이제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 금액에 대한 보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 한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번 문제는 상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내용, 674조 규정과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1번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지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시기하고 곳, 장소,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해가 발생한 시기하고 장소, 이걸 손해가 발생한 때, 손해가 발생한 장소,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 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신품 가액이니까 새롭게 조달하는 가격, 새로 이제 조달하는 가격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정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특약이 있을 때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 계약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해 산정 비용과 관련해서는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3번 틀린 설명이고, 그 다음에 4번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피보험자가 뭐 얻을 이익 기대에 있는데 뭐 화재 등과 관련해서는 임대료 뭐 그런 부분은 여기 손해액에 이제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한다. 뭐 좀 전에 봤던 얘기죠. 자, 그래서 뭐 1번은 이제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 2번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보다 신품 가액이 작은 경우, 즉 새롭게 이제 조달하는 가격이 작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품 가액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약이 있을 때만, 즉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신품 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 계약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3번, 이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보험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피보험자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정이 없으면 산입을 하지 않고 약정이 있을 때만 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번에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고세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 2번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신품 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정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에 있어서 산정하고 당사자가 이제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신품 가액에 의해서 산정할 수 있다. 1번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 2번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어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상할 때 지급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이때는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이게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당사자의 합의, 즉 약정이 있으면 손해 전부 또 일부를 현물로도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에 4번 손해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손해액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험 목적에 관해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이후 보험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멸실이 될 때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험 목적과 관련해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했다. 근데 손해가 발생한 이후 보험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멸실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보험 목적물이 멸실했다 하더라도 이미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는 발생한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 이미 발생된 손해와 관련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 2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도 이득금지 원칙상 신품 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와 장소 가액에 의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가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가 발생한 때하고 손해가 발생한 곳에 가액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번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 계약자가 아니고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뭐 상법에서 손해 보상을 할 때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을 때 이때는 해당되는 보험료와 관련해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상법에 이제 규정 잔액이 있다. 보험료와 관련해서 지급받지 않은 잔액이 있다. 그럴 때 이제 보상금 지급할 때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7조에서 공제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37번. 보험 목적에 보험자의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그 목적이 보험자의 비담보 위험으로 멸실된 경우 이때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되냐 그 내용이죠. 이때는 일단 발생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번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번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계약 전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급보험 상법에서 뭐 소급보험 이거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런 설명이고 그 다음 2번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래서 기존 대리인을 이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만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도래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도래한 이후에만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서 부담할 책임에 대해서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보험 계약 체결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38번에서는 3번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손해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피보험자도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고 그 다음 2번 보험자는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그 보상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부담한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 필요비나 유익비나 필요비 또는 유익비하고 보상액 자체가 보험 금액 자체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 목적의 양도 사실의 통지 의무는 양도인만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지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해도 되고 양수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인만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틀린 거죠. 자, 그래서 39번에서 이제 3번 이번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험자는 보험 목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 목적의 하자나 보험 목적 성질과 관련된 손해와 관련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39번에서는 3번. 자, 그 다음 40번 보험 목적 양도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내용이죠. 보험 목적과 관련해서 이제 양도하게 되면
양도와 관련된 통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보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번에서는 4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1번은 이제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 2번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하고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각각 생기는 그와 같은 이제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1번에서는 4번 이번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42번 손해방지 의무 등에 관한 상법 규정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각각 다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뭐 1번 설명이 이제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 2번 손해방지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자 지시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법은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손해방지 비용의 성급과 관련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상법의 성급과 관련된 규정은 상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이번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해방지하고 경감을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에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